안녕하세요. 1월 31일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좀 생소한 그런 인간의 몸속에 있는 미생물들을 이용한 신약 개발하는 회사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 업체는 그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개발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고바이오 랩이라는 업체인데요. 이 업체가 상장한 지는 한 1년여간 넘었죠. 하지만 1년 동안 실적을 제대로 못 냈기 때문에 줄곧 우하향했던 업체입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신약 개발하고 있는 그 파이프라인들이 대부분 임상 2상까지 가 있는 게 한 3가지 정도 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토피라고 부르는 건선에 대한 신약 후보물질을 지금 임상 2상까지 지금 진척시켰고, 여기에 대한 그 연구 결과, 그러니까 임상 2상 보고서를 아마 조만간에 내놓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임상 3상으로 가게 되면 실제 제약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그 신약으로 개발하는 데 있어서 연구 경력이 꽤 되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리고 고바이오랩이 작년에 중국 제약사에 기술 이전, 라이선스 아웃했던 것에 대해서 수수료를 작년 하반기에 12월 20일 날 일부 한 16억 정도 수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가 그 말 그대로 주가는 많이 흘러내렸지만 왜 그 지금 이 시점에 이 타이밍에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냐면, 바이오 업체는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투자를 한다고 하지만 이 업체가 상장했을 때 이제 공모자금을 받은 거하고 그거 갖고 이제 공격적으로 R&D에 투자를 하고 하면 그러니까 연구 결과를 기다리는 기간이 상당 기간 짧아질 수가 있습니다.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장하고 한 1년여가 지나면서 이 업체 같은 경우는 건선 쪽, 그 아토피 쪽에 관련된 신약으로서 의미 있는 임상 2상 결과를 내놓는다면 임상 3상으로 신약 개발에 한 발 더 다가가는, 즉 그만큼의 기업 가치가 한 단계 점프업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는 지금 타이밍에서 관심 있게 보셔야 하는 거고요. 지금 이 업체가 갖고 있는 파이프라인들 보시면 건선과 천식, 염증성 질환 이런 것에 대한 신약이 임상 3상까지, 그러니까 임상 2상까지 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올해 1년 동안 임상 2상에 대한 3가지 신약에 대해서 임상 2상 결과들이 나오고 임상 3상 진행 여부에 대해서 결과가 나올 예정이죠. 그리고 같이 연구하고 있는 업체들을 보시게 되면 콜마니, 셀트론이 이런 업체들이 보이죠. 우리나라에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업체들이 같이 임상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기술성에 대해서는 검증을 받은 업체입니다. 콜마하고는 이 업체가 이제 그 고바이오랩이 균주 기술 이전을 통해서, 즉 고바이오랩이 찾아낸 이 신약 후보 물질에 대한 균주가 그 콜마라는 제약업체를 통해서 검증을 받은 거죠. 계약금은 한 30억 정도,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마일스톤으로 앞으로 1,800억 정도를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라이선스 아웃건입니다. 그리고 중국 업체에서 이 고바이오랩이 라이선스 아웃한 것도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이 그 라이선스 아웃 피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마일스톤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셀트리온도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 대한 신약 후보 물질, 그리고 아토피에 대한 후보 물질을 발굴해서 셀트리온과 함께 임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만간에 좋은 결과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이런 그 이름만 알면 알 수 있는 그 이 제약업계에서 그 실력과 또 그 실적을 내고 있는 업체들과 함께 연구한다는 게 이 고바이오랩이 갖고 있는 이 연구 능력, 연구 실력과 또 그다음에 얘들이 이제 찾아내는 후보 물질의 그 성공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여주는 겁니다. 우리들은 솔직히 이런 바이오 업체들이 그 갖고 있다는 기술을 객관적으로 보기는 어려워요. 이거는 그 연구 물질을 그 연구하시는 분들만 더 특수하게 알 수 있을 뿐이지, 그 같은 바이오 쪽에 종사하고 계셔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바이오 업체에서 근무해 봤기 때문에 이런 바이오 업체 투자할 때는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특히
이 라이센스 아웃을 한 업체들이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갖고 있는 기술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 실력을 갖고 있는 그런 업체들이 이런 기술을 평가해서 라이센스 인 해갔다는 것이 이 업체의 기술성에 대해서 그 말 그대로 그 객관적으로 검증을 받았다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제 그 바이오 1세대들하고 다른 측면이죠. 제 책에는 이제 이 바이오 1세대와 바이오 3세대의 차이가 이 라이센스 아웃에 있다는 걸 제가 이제 거기다 써놨는데요. 이런 이제 철학 공부를 하시면 이런 바이오 업종을 나름대로 보는 눈이 길러지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바이오랩에서 자기 스스로 이제 우리 기술이 왜 중요하고 이게 바이오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기들이 얘기해 놓은 겁니다. 뭐 신약 출시가 임박했다고 하는 거는 이게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이마트하고 연결되는 그 부분이 있죠. 신약보다는 건강기능식품 쪽으로. 그다음에 임상 파이프라인에 대한 결과들이 임상 2상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3상으로 넘어가는 것들도 나올 수 있고요. 이제 그 총 4건의 기술 이전 경험을 갖고 있다는 거. 그 라이센스에 있던 그 실질적으로 평가를 받고 기술에 대한 그 평가를 받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 합작법인을 생겨서 뭐 위바이옴이라는 거 만들었다는 건 이제 이마트와 함께 건강기능식품에 이 고바이오랩이 갖고 있는 마이크로바이옴 기술을 적용해서 건강기능식품을 만든다는 거죠. 근데 예전에도 이 바이오 업종들 보시면 이런 박사님들한테 제안이 많이 들어옵니다. 왜냐면 건강기능식품을 만드는 쪽에서는 확실하게 약보다는 그 이 식품으로 개발하는 게 훨씬 더 그 조기에 상업성을 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약은 그 개발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중간에 그 R&D를 하기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서도 건강기능식품 쪽으로 이 상품을 개발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식품이 그나마도 이제 여러 가지 그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조기에 상업화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업체 같은 경우 지금 그 고바이오랩 같은 경우는 매출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다른 R&D 바이오 업체들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고 역시 적자를 내고 있지만 재작년보다는 적자 폭이 굉장히 줄어들었죠. 이게 이제 올해 그 중국 그러니까 작년 12월 달에 중국으로부터 라이선스 페이를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이건 더 줄을 겁니다. 그리고 그 최대주주 지분은 특수관계인을 포함해서 지금 31% 정도니까 안정적인 경영권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아마 그 돈이 부족해서 유상자를 하게 된다면 이 지분이 깨지겠죠. 하지만 그 유상자를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유상자를 함부로 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위바이옴이라고 요번에 그 이마트와 건강기능식품 조인트 벤처를 만든 건데요. 이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305억이고 전국 단위의 이마트 판매 그 라인을 통해서 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실적이 초기부터 괜찮게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 건강기능식품은 다단계를 통해서 판매하는 게 가장 그 잘 판매가 됩니다. 하지만 이 이마트를 통해서 정상적인 그 판매망을 통해서 판매되는 게 이게 의미가 있죠. 그리고 이마트는 전국 단위의 그 판매 라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판매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다른 그 그러니까 다단계 판매를 통해서 밀어내기 식으로 이렇게 나중에 이제 거의 한 15% 20% 정도가 반품에서 들어오는데 그런 거 없이 꾸준히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고바이오랩 주가는 지금 상장하고 나서 계속 흘러내리는 모습입니다. 2년 동안 거의 3년에 걸쳐서 그 흘러내렸기 때문에 바닥을 다지고 또 다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가가 10,000원대에 접근을 하면 항상 10,000원대 깨지고 나가면 저가 미수세가 들어와서 밀어 올립니다. 그래서 지금 10월 13일 날 찍은 게 9,990원이 지금 최저점으로 찍고 있는 거고, 지금 주가도 최저점에 근접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업체는 지금부터 그 앞으로 이제 임상 2상 결과가 발표하는 그런 이벤트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 봤을 때 충분히 이 미래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뭐 제 책에도 바이오 섹터에 이런 관련된 내용들을 적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서 바이오 업체에 투자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겠구나라는 거를 한번 공부해 보시면 나중에라도 좋은 종목들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자,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